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임수일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수란 임신한다는 뜻, 아이벨 임자에서 따온 글자인데요. 모든 생물이 어떤 수액, 정액으로 하나로 뭉쳐져서 잉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가 익어서 어떤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함축적인 의미, 응집하는 것, 모이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돼요. 임수라는 글자의 일가는요, 선천적으로 두뇌가 총명하며 창의력이 뛰어나고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은 다른 사람의 추종을 불허하듯이 굉장히 대단하고요. 심오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다른 쪽으로는 깊은 바닷속을 제대로 알 수 없듯이 속마음을 잘 내비치지 않아서 약간 음흉하다거나 비밀이 많다거나 이런 오해를 받기가 쉽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머리가 참 좋아서 남을 무시하거나 다른 어떤 것들을 이렇게 등한시하는, 하나에만 집중하는 그런 성향도 보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변의 오행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어떤 큰 강물, 큰 물과 같아서 고요함 가운데 쉼없이 노력하는 자세,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성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임수일간이 각 천간을 만났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임수와 간목이 만났을 때는 간목은 나무잖아요. 임수는 나무를 키워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임수의 어떤 크기와 간목의 크기는 잘 밸런스가 맞는 편입니다. 소통이 잘 되고요. 표현력과 활용력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할 일이 생긴다, 갈 방향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임수가 간목을 만나면 지혜와 인덕 뭐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는 그런 구조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와 간목은 참 잘 어울리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수가 을목을 만나게 되면 약간 조금 쓸데없는 짓을 하는 그런 면을 보일 수 있어요. 임수는 큰 물이고 을목은 아주 작은 꽃나무에 비유한다 그러면 이걸 물이 너무 많아서 나무가 둥둥 떠버리는 수다목부의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좀 실속이 부족하고 노력에 비해서 결과치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좀 외롭다, 아니면 주변에 사람이 없다, 쓸데없는 짓을 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말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러니까 임수가 을목을 만났을 때는 언행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임수가 병화를 만나면 굉장히 잘 어울려요. 큰 물에 어떤 큰 태양 구조가 예쁘죠? 잘 맞잖아요. 바다 위에 어떤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의욕이 뛰어나고 빛이 나고 열정이 생기고 어떤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강렬함,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게 정신력이 이제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활동도 넓어지고 활발해지고 이런 것들이 임수가 병화를 만났을 때 생기는 어떤 행동들입니다. 임수가 정화를 만나게 되면 정임화부로 약간 묶이는 그런 기운이 있죠. 정신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면, 실속을 나타내는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예술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경제적인 관념이라든가 생활에 어떤 실질적으로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 점이 많게 됩니다. 임수와 정화가 만났을 때는 내가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지, 어느 감정적으로 일을 대하는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수가 무토를 만나게 되면 다목적 댐으로 변화시켜 준다라고 할까요? 임수는 무토를 만나게 되면 통제하고 조절하는 어떤 능력을 갖게 되고 배우게 돼요. 무토는 임수를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평관, 7살의 기운이잖아요. 그렇지만 규모가 잘 맞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발전시켜낼 수 있어요. 다목점 댐에서 전기가 발전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둘이 만나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그 무토를 만나게 되면 자기 제어를 해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새로운 어떤 기획이라든가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수가 기토를 만나게 되면 흙탕물이 된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기토탁수라고 하죠. 기토 일주와 임수 일주는 서로 안 맞아요 라는 말이 있듯이 임수가 기토를 만나게 되면 내 시야가 가려지고 흙탕물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물론 임수가 무토를 만나게 되면 답답함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흙탕물이 되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임수가 기토를 만나게 되면 잔치 잘못하면 그 얕은 땅이, 작은 땅이 임수의 물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뭔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그런 시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수가 기토를 만날 때는 너무 그 경거망동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픽스를 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는, 두고 보는, 잠깐 참고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수가 경금을 만나게 되면 그 마르지 않는 물줄기라고 보시면 돼요. 큰 수원지가 경금이 임수를 생해주는 그런 구조인데요. 경금이 왔을 때 임수는 마르지 않는 물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좀 자기만의 자만심, 그리고 굉장한 독립심, 이런 것들은 생길 수 있는데, 단 임수가 경금을 만났을 때 별로 좋지 않은 거는 경금이 임수가 좋아하는 간목을 제어시켜 버린다든가 잘라 버린다든가 이랬을 때는 좋지 않은 역할을 하니까 임수와 경금이 만났을 때는 주변의 오행을 살펴서 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수가 신금을 만나게 되면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해요. 물을 생해주는 그런 수원지 역할도 하지 않고요. 어떤 이제 좀 쓸데없는 고집, 깔끔성, 비생산성, 잔머리만 굴리기, 편법 쓰기 이런 것들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임수가 신금을 만났을 때는 좀 야비해진다? 좀 잔머리 굴리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임수가 임수를 만나게 되면 폭풍 오죠. 그야말로 쓰나미. 물의 힘이 너무 강해서 해일을 일으켜버리는 그런 성향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임수가 임수를 만나게 되면 갑자기 우울감이 몰려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자기 고집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독립적인 성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임수를 만날 때는 자중자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임수가 계수를 만날 때는 딱 이렇게 좀 많은 도움은 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물이 물을 만날 땐 너무 그 물이 강하다 하면은 고독해지고 조금 너무 감상적이 돼버리고 혼자서 어떤 생각이 많아지고 뭐 눈물 흘릴 일, 이런 일들이 좀 많아진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임수는 아주 큰 물인데 개수는 그냥 맑은 물이거든요. 그 맑은 물하고 큰 물하고는 섞이면 그냥 큰 물이 흡수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그 임수가 개수를 만나게 되면 뭐 아무런 자기한테 도움도 안 되거든요. 그냥 흘러가는 물에 잠깐 맑은 물이 와서 방해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임수가 개수를 만나는 거는 정신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임수했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개수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육친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해 볼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